마지막으로 딥러닝의 또 다른 대표적인 모델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와 그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스트럭처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죠. 멀티레이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리커런트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각 셀의 히든 뉴런의 한 셀에 자기 자신으로의 리커런트 커넥션이 생겨요. 요렇게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대표적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보통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고 여기가 히든이죠.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뉴런들이 여러 개가 각각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입력을 통틀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때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입력도 벡터로 표현하고 출력도 벡터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H라는 것도 벡터 요거를 요 5개 요걸 통으로 쫙 합쳐서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간략화해서요. 그렇게 하면 이 뉴런의 이 은닉증 뉴런의 출력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의 값은 지금 현재 T 시점에서의 H의 출력 값, H의 값은 이 X 들어오는 T 시점에서의 입력 요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이전 시점에 T-1 시점에 자기 자신의 출력 값, 요게 H의 T-1이겠죠. 요게 들어가서 최종 H의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리커런트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 하나하나의 셀, 요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이제 뉴런에 해당될 텐데요. 요거의 형태에 따라서 바닐라 RNN, 기본적인 RNN이다 이 말인 거죠. 바닐라 RNN과 LSTM, GRU 요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닐라 RNN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 형태로 계산하는 그 MLP에서 쓰던 거,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좀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에 맞게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LST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를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이 커넥션이 이렇게 리커런트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뉴런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라는 건데, 다르게 생긴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히든 뉴런의 출력값 HT라고 하는 거는 X라는 거의 가중치 입력, 현 시점에서의 가중치 입력과 그 다음에 이전 시점에 자기 자신의 출력값을 받아서 가중합을 해가지고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H 값이 요 히든 뉴런의 값이 결정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출력층으로 갈 때는 출력층의 출력값은 여기 또 가중합 가 곱해져가지고 결정이 되겠죠. 최종 출력값은요. 이런 식의 구조가 바닐라 RNN이다라고 하면은 LSTM에서는요. 이 출력값, 이 H라고 하는 현재 이 히든 노드의 출력값 외에 이거를 일종의 숄터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이거 말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계속 얘가 리커런트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정보가 흐르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잘 기억할 거냐라는 그 기억의 정도를 컨트롤해서 기억해 놓는 롱텀 메모리가 있어요. 숏텀은 바로 직전 거 가지고 값을 계산하는 거고, 롱텀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퀀스들의 기억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라는 거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일종의 롱텀 메모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 값을 계산을 할 때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입력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며, 앞에서 이전에 들어온 요 숄텀 메모리의 출력값,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의 값,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반영할 거냐라는 반영 정도를 컨트롤하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포겟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전의 셀의 롱텀의 값을 얼마나 잊어버릴 거냐라는 거를 정도를 반영해 주는 값.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력값을 얼마나 반영을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것. 그다음에 아웃풋이라는 거는 이거로부터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낼 때 아웃풋을 어느 정도 내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중치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됐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거를 아주 자세하게 수식까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시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LSTM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은 수식까지 쭉 나와 있는 거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메모리 리커런트해서 계속 변화하는 셀의 상태를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로 구분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컨트롤 게이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정의됐던 뉴런보다 훨씬 더 조금 복잡한 잘 정교하게 디자인된 뉴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RNN 구조를 만들 때 내가 이 바닐라 RNN 셀을 쓸 거냐, LSTM 셀을 쓸 거냐, 아니면 요것보다 조금 단순한 셀로 GRU라고 하는 셀이 있는데요. 요걸 쓸 거냐라는 거는 이제 구현할 때 정해주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TM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요런 셀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뭐 파이썬이나 R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그냥 LSTM 쓰겠다 이렇게 선택만 하면 가져다가 바로 구현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안에 구체적인 수식까지는 구현할 때도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건 우선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활용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이제 셀이 여러 개 있는 이런 구조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셀을 이제 한테 통틀어서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별로 계속 스텝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현해서 쓸 때는 이거를 언폴딩 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내가 이 리커런트 한 거를 몇 번 돌릴 건지를 K번 돌릴 거다 하면 K번이라고 정해요. 그럼 정한 다음에 그거를 K번을 이렇게 언폴드해서 펼쳐서 본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얘는 K가 3이다라고 하면은 3개의 시점만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3개를 이게 펼친 거죠. 3번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구조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옆으로 가는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원래 여기가 뭐 1개, 5개, 1개 이런 구조였다라고 하면 여기 1개, 5개, 1개, 1개, 5개, 1개 뉴런의 숫자가요. 1개, 5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입력 3개, 중간 15개, 출력 1개 있는 출력 3개 있는 그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비슷한 구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똑같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좀 다른 점이 여기서 옆으로 가는 커넥션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거 사이에 관계를 얘가 학습에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들어온 정보와 뒤에 들어온 정보 이런 시퀀셜한 릴레이션을 정보에 활용한다라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여기 있는 웨이트, 여기 있는 웨이트, 여기 있는 웨이트가 다 똑같죠. 동일한 웨이트를 쓴다. 이런 점이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쓰는 거랑은 다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현할 때는 계산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NN을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를 RNN 바닐라 RNN을 쓰느냐 아니면 뭐 LSTM을 쓰느냐 하는 건 똑같아요. 거의 똑같대. 단지 LSTM 나오는 출력이 C하고 H하고 2개가 있었으니까 연결되는 고리가 2개 생기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쫙 한 다음에요.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학습도 그냥 기본적으로 에러 백 프로포게이션으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지 이제 요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이게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쫙 한 20개쯤 되나요? 한 15개쯤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쫙 시간적으로 연결된 거 이렇게 쫙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습은 그냥 요게
통으로 얘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전체에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요로 에러 신호가 쫙쫙쫙쫙 흘러가겠죠. 보통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면요. 그렇지만 이 LSTM이나 RNN처럼 RNN 구조에서는 로스가 일단 계산되고 나면 이 로스가 어디서부터 연결돼서 학습이 돼야 되냐면은 요렇게 연결돼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가 학습되는 웨이트니까요. 요렇게 거꾸로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백프로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백프로게이션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맨 마지막 시점 그 시간 순서상으로 최종 끝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연결돼서 학습이 돼야 되니까 에러가 백프로게이션 되는 루트가 더 길겠죠. 그래서 학습이 좀 더 어려워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LSTM도 왜 이걸 LSTM을 복잡한 셀을 쓰느냐 하면은 그게 좀 더 학습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 게이트라는 거로 신호들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LSTM이 이 RNN에서의 에러 백프로게이션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방식은 에러를 백프로게이션 하는 거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시퀀셜한 데이터를 잘 집어넣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잘 된 모델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구조가 앞에 있었던 CNN이나 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그 뭐 디자인 스트럭처를 지금 종류별로 나누어 놓은 게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본인 거죠. 이 네트워크 구조 하나만 있는 거가. 근데 이걸 이제 언폴딩 해서 쓰는 거죠. 언폴딩 해가지고 쓸 때에 맨 처음에 입력을 몇 개의 시점에 입력을 받을 거냐. 그 다음에 출력은 몇 개의 시점의 출력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 한 개의 출력은 여러 시점의 값 해서 원투매니 구조. 반대로 입력은 뭐 앞에 있는 한 3개 정도의 순차적인 시퀀스를 입력으로 주고 출력은 하나만 받는 매니 투 원의 구조. 그 다음에 입력도 여러 개, 출력도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여러 개 하는 매니 투 매니 구조. 그 다음에 입력과 동시에 출력이 쫙 나오는 매니 투 매니 구조. 요거랑 조금 다르죠? 이런 식의 여러 구조들을 다양하게 목적에 맞추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떤 문제에 어떤 게 적합하느냐라는 대표적인 활용 문제를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요거는 지금부터 조금 있다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 문제는 뭐가 적합할까라고 할 때 요거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이에요. 시계열 예측이라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 머신러닝 인트로덕션 할 때 설명드렸죠. 그 주가 예측, 날씨 예측,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글로벌 템퍼러처의 변화 예측, 이런 것들이 다 시계열 예측이라고 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리그레션 하는 게 이제 LSTM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사망자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질병의 사망자 숫자, 요거를 시계열로 표현을 해서 요거를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쫙 모아온 거고요. 여기가 타임이고 이제 여기 사망 숫자의 밸류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냥 리그레션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입력, 여기가 출력해서 집어넣을 것 같지만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인 경우는 그냥 단순한 리그레션이랑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취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점이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앞에서 한 5개의 값을 가지고 와요.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t였다고 하면은 t-1, t-2, t-3, t-4까지 이렇게 해서 5개의 기준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앞에 5개의 이 previous value 값을 입력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뉴럴 네트워크 있으면 요게 요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밸류, 그러니까 출력값 x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값, 요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요 다음 값, 요거를 프리딕트 한다 이 말인 거죠. 뭐를 입력으로 받아서, 앞에 직전 5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6번째를 프리딕트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많이들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하면은 뭐가 단점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 이 시간의 흐름, 이게 변화하면서 이게 입력값이 개수가 늘고 있다라는 요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를 시간을 늘면서 값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요 앞에 거와 뒤에 거 사이의 관계, 요게 중요한데, 요걸 그냥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처럼 그냥 쭉 집어넣으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측하기 전에 얘는 조금 위에 있는 너무 큰 값들은 다 클리핑하고 전처리해서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기 위해서 5개 입력을 받아서 6번째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many to one의 RNN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RNN 하나인데, 뭐 이걸 셀 하나로 구현할 수도 있고 셀 여러 개로 구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입력을 받는 거고, 여기 x, 여기가 5번째면 여기 xt이고, 여기 xt-1, xt-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출력은 요게 x 6번째 t 플러스 1번째 값이죠. 요거를 예측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쫙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사이에 이제 연결이 있는 거죠. 그 앞전과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리커런트하게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 요거를 xt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학습할 때는 여기에 타겟 값이 있겠죠. 타겟 값이 들어오면,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이 옵저브드 된 샘플인데요. 요거 5개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마지막 6개, 요게 타겟 값이 되겠죠. 타겟 값을 주면 에러가 계산돼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거꾸로 백 프로포게이션이 되면서 학습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식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 데이터도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 데이터도 두 번째 거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그 다음 7번째가 타겟값,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쫙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을 학습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요게 빨간색이 observed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학습하기 직전에 초기화만 해놓은 네트워크 가지고 출력을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출력을 생성할 때는, 테스트하면서 이 학습된 모델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5개는 줘야겠죠. 6개 나오면 6개를 또 다시 그 다음 번째로 집어넣어 가지고 또 두 번째부터 6번째 가지고 다시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학습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요거는 바닐라 RNN 모델로 학습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셀만 바꿔서 LSTM 셀을 이용해서 학습한 케이스이고, 뭐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RNN을 쓰든 LSTM을 쓰든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파이썬으로 구현한 결과물인데요. 요거 말고 학습하는 모델까지 궁금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코드도 있으니까, 파이썬이 혹시 익숙하신 분은 가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계열 예측에 RNN을 쓰는 거를 봤고요.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시계열이랑 비슷하게 사람이 쓰는 자연어도 단어들의 시퀀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 중요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링 할 때에 RNN을 많이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요. RNN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랭귀지 모델링을 하는 데 쓰는데요. 랭귀지 모델을 찾는 데 쓴다 이 말인데,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내가 어떤 영어 랭귀지 같으면은 영어 단어들의 시퀀스로 내가 어떤 영어 표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내가 언어 표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 그게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단어들의 시퀀스가 주어지면 그 시퀀스가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느냐, 적절한 영어 문장이냐, 요거를 평가하는 확률값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거를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I ate an apple이라는 문장을 넣었을 때는 이거 제대로 된 문장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럼 이건 확률값이 높은 거죠. 근데 I run an apple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문법은 맞지만 단어가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사과를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확률값이 낮아진다 이 말인 거죠. 요거는 많이 쓰는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얘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마찬가지로 애플 런, I run, on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문법이 안 맞는 게 들어가면 확률값이 더 낮겠죠.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고, 뭐 틀린 문장을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얘가 잘 나타나는 문장이다라는 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RNN 모델을 가져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학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many to many 구조를 가지고 와서 요거는 여기에 셀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거 셀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여기 RNN의 그 셀들의 그 셀 여러 개의 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자기 자신의 커넥션이 있는 거를 언폴딩 해가지고 잘 펼쳐 놓은 거죠. 펼쳐 놓은 구조에서 이제 학습은 문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What will the fat cat이라는 문장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첫 단어를 하나 주고 그 다음 단어를 목표 출력으로 y 값의 출력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단어를 또 다시 집어넣어서 두 번째 단어를 이게 단어 첫 번째라고 칩시다. 그럼 목표 출력으로는 두 번째 단어를 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입력으로 주고 그거의 목표 출력은 세 번째 단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쫙 학습시키면 얘가 뭘 학습하게 되는 거냐면은 will 다음에 오는 건 더가 오면은 그거는 꽤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fat 다음에는 cat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학습을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몇 가지 문장을 줘가지고 될 일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어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What will the fat이라는 4개의 단어를 주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될지 예측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fat 다음에 올 거니까 뭐 cat이 올 수도 있고 도구가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정답에 가까운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랭귀지가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랭귀지 모델로서 만들어 갑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일반적인 태스크를 할 때는 이렇게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 같고요. 내가 특수한 태스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태스크에 맞게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entim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뭐 어떤 영화나 뭐 독서나 책이나 뭐 이런 거에 이런 리뷰가 달리잖아요. 리뷰. 그럼 리뷰 문장을 보고 이 리뷰가 포지티브한 거냐 네거티브한 거냐 이렇게 그거의 센티먼트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NLP에서 많이 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 리뷰 문장 요게 인풋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혹은 뉴트럴이냐 아니면 혹은 전혀 관계없는 문장이냐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클래스 라벨이 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를 할 때 이제 입력을 그냥 쭉 요 단어들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 단어들의 시퀀스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이 단어를 주면서 이거를 LSTM 구조로 이 각각의 시퀀스가 연결이 되도록 언폴딩 된 상태로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단어가 I, 러브 요런 단어가 단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떤 피처 벡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피처 익스트랙션이죠. 그 과정을 영어 단어 혹은 이런 내추럴 랭귀지의 단어에 대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어쨌든 피처로 바뀐 피처 벡터를 이 LSTM의 입력으로 줘가지고 여기 쭉 길이는 내가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 단어의 개수를 대충 최대 한 30개다라고 하면은 30개.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정해져서 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 출력에 대한 목표 출력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쭉 추가적인 MLP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결과를 내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계산되면 이 에러를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 해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LSTM을 가지고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얘는 이제 입력이 이런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요. 출력은 번역된 단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네요. 이렇게 번역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many to many 구조가 돼야 되겠죠. many to many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입력을 일단 영어 단어를 쫙 먼저 받아요. 받고 나면은 이 받은 영어 단어가 바로 프랑스어 단어로 1대1로 매칭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어떤 이 영어 단어의 이 영어 문장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벡터로 바꾸어 줍니다. 이걸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고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넷 이미지 데이터에서 유넷에서 인코더, 디코더 이런 얘기 잠깐 나왔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어떤 영어 문장을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표현하는 어떤 벡터로 컨텍스트 벡터로 인코딩을 하고요. 요 컨텍스트 벡터가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기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문장을 한 단어씩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더 파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요 입력 주고요. 요 원하는 출력 줘가지고 여기를 학습을 쫙 그대로 다시 에러를 계산해서 학습시키면 되겠죠. 학습해서 해주면 영어를 불어로 번역해주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모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퀀스를 받아서 시퀀스로 출력을 해주는 거라서 to seq 모델,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안에는 다 LSTM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계 번역 모델, 초창기 모델이었고요. 지금도 뭐 이런 거를 더 발전시킨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구글 트랜스레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좀 더 발전된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두 가지는 처음에 RNN이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모델들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굉장히 큰 규모로 확장을 해가지고 모델도 좀 RNN이 아닌 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써가지고 아주 많은 랭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학습을 시켜서 만든 랭귀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LSTM 베이스로 만든 모델이 엘모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만들어진 모델이 버트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 AI에서 만든 GPT라는 모델이 있어요. 요거 두 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쓰이는 굉장히 대규모로 학습된 모델이고요. 지금의 이제 NLP 태스크들은 요런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닝 된 이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주어진 어떤 특정한 태스크
아까 말한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번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NLP 태스크에다가 요거를 적용시켜서 추가적으로 학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써요. 그런 걸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버트, 그 다음에 오픈 GPT, 오픈 AI에서 만든 G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NLP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지하고 랭귀지를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걸 결합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지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가 오브젝트가 뭐다, 이런 거는 앞에서 CNN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장. A person riding a motorcycle on a dirt road.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이미지 디스크립션 혹은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하려면 이 이미지를 일단 CNN을 가지고 특징을 뽑아요. 뽑은 다음에 얘를 어디다, 일종의 여기가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코딩 된 거를 이 LSTM 모델, 아까 랭귀지 제너레이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지라프 스탠딩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CNN과 RNN이 붙어 있는 구조, 이런 게 이제 랭귀지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이 비주얼 Q&A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풋 이미지가 주고 이 인풋 이미지에 뭐 사람이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을 주는 거죠. What is he holding?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주면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미지도 해석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겠다. 뭐 배트면 배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비주얼 Q&A라고 해서 CNN과 LSTM, RNN이 결합된 연구,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 하느라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텍스트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공지능 전반적인 것, 그 다음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딥러닝과 관련된 텍스트북이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혹은 인터넷 자료들, 제가 뭐 링크 제공해 드렸던 자료들 이런 거 참고로 해서 또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